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무미사일이 떨어진 강릉 공군부대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내부가 공개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도내 일부 시멘트 공장에 중금속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자들이 오늘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동시 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추가 신청을 20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4일 밤 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공군부대 내부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탄두가 군부대 골프장에 먼저 떨어지고 분리된 추진체가 이후 유류 저장고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은폐에 대한 국회 국방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밤 현무미사일 탄두가 떨어진 공군부대 골프장입니다. 잔디 지역에 10여 미터의 큰 홈이 파였습니다.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흔적이 제법 깊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18전투 비행단 내 백사장에서 현무미사일이 발사된 시각은 지난 4일 밤 11시. 미사일은 10초가량 정상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내륙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30초 후 탄두가 먼저 골프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탄두에서 분리된 추진체가 골프장에서 400m 거리인 유류 저장고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파진 거고 탄두는 이쪽 안쪽으로 박히고 추진체는 충격에 의해서 분리되면서 추진체가 유류 저장고 부지에 추락하면서 화염이 발생했고 추가 충격으로 파편들이 여기저기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장고 내 잔디와 소나무가 일부 타고 철제 구조물과 울타리가 파손됐습니다. 유류 저장고는 보안을 이유로 촬영이 금지돼 이 내용은 군 관계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미사일 추진체의 낙하 지점이 유류 저장고로 밝혀지자 부대를 찾은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유류 저장고가 만약에라도 추진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폭발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정말로 큰 위험이 초래될 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안 그렇지 비가 많이 안 왔자면은 유류고까지 번져서 폭발할 수도 있었고 대형 화재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런 사고죠. 낙탄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불과 민가와 수백 미터 떨어진 군부대 유류 저장 시설에 미사일 추진체가 떨어진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쌍용CN이 동해공장과 삼표시멘트에서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은 내부 처리 규정에 맞게 염소 더스트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CN이 동해 공장으로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는 입장을 제지당하자 업체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해당 공장에서 지정 폐기물인 염소 더스트의 처리량이 전혀 없어 이를 불법 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정 폐기물의 불법 매립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실과 환경부 관계자, 동해시 의원 등이 공장을 찾아 시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노 의원은 쌍용CN이와 삼표시멘트에서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 염소 더스트의 발생량과 처리량이 지난 2015년부터 전혀 없다며 불법 매립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용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여기는 이 발생량과 처리량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유해한 지정 폐기물을 발생하는 거 관리 안 한 것은 이거 명백한 이건 직무유기죠. 예? 그리고 처리량도 관리 안 했고 이게 실적이 없다 그런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요. 환경활동가도 드론 촬영 등으로 불법 매립 의심 현장을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 곳곳에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소를 빼낼 때 염소만이 아니라 고농도의 염소와 그다음에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같이 다 나옵니다. 근데 20만 ppm이 넘는 고농도의 염소와 2000 ppm이 넘는 납을 그 유해 물질, 지정 폐기물을 그냥 콘크리트에 섞어서
공장 곳곳에 매립을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지정 폐기물은 처리 규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설명하며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채취한 시료는 검사기관에 의뢰를 맡겨 유해성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최대한 열흘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시간입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영유아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 수도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영유아 수는 지난 2017년 4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1천여 명으로 줄었고 어린이집은 1,149곳에서 911곳으로 20%가량 줄었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 54.1%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83.6%에 비해선 29.5%포인트나 못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강원도가 매우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의 도시가스가 적게 보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 우원식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립공원 캠핑장에서 불법 야영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은 지난 2018년 1건에서 지난해 10건, 올해는 8월까지 4건이었고 오대산은 2018년 1건에서 지난해 5건, 태백산은 2018년 1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간 각급 교육청의 현금성 사업비가 7,569억 원에 달하고 강원도 교육청도 418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교육 환경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교육감들의 선심성, 일회성 사업에 쌈짓돈처럼 쓰였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계절성 질병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병의원이 평일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주춤했지만 독감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병의원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의심 환자가 4.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일주일 새 45%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강원도도 예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독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의료기관 3곳을 표본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검체 채취를 한 결과 지난해는 독감 바이러스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9건이 검출됐고 특히 지난달부터 한 달 새 4건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호흡기 감염증 의심 환자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검출된 것이고요. 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초까지만 해도 2,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전국적인 감소세에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7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예년보다 독감 확산이 빨라지면서 2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은 이제 독감 환자에 대한 어떤 면역성들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독감 환자가 좀 많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고 지난달 말부터 영유아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만 75세 이상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60, 70대 고령층도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이어집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도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혹시 모를 트윈데믹에 대비해 병상과 백신, 치료제 수급 관리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실시 여부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강원도 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미참여를 결정한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도내 초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50.5%로 절반에 그쳤던 진단평가 신청률이 더 올라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해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등봉동 일대 소나무 6그루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해 다음 달 말까지 소규모 모두 배기와 예방 나무 주사 등 긴급 방제 작업이 실시되고 교동과 성내동 일원 3,216헥타르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유지됩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2021년 1월 13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소나무 제선충병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일대에 골재 야적장과 선별장 시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동해선 강릉 제진간 철도공사가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터널 구간 50.8km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보관하고 파쇄할 선별장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일대에 마련하겠다며 오늘 사천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상당수 주민들은 미세먼지나 분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성격상 학교가 3곳이나 모여 있고 인근에 70여 가구가 사는 곳에 선별장을 짓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72명으로 시군별로는 강릉 179명, 동해 100명, 속초 49명, 삼척 48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는 73만 6,299명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코로나 계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이지만 50대 이하도 당일에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강원도 내 미분양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9월 말 기준 강원도 내 미분양 가구는 4곳에 29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4곳, 620가구보다는 줄었지만 2018년과 2019년 미분양 가구가 전혀 없었고 2020년 3곳, 8가구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내년도 강원도 내 유치원 초등교사 임용 규모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원서 접수 결과 평균 5.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